출산 후에, 출산 직후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출산 직후에는 당연히 생리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궁이 수축하는 힘이 강해지기도 하고요. 이제 아기가 있던 공간이니까 자궁이 원래 크기보다 많이 커져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궁도 크고 따라서 자궁 내막도 넓어져 있는 상태라서 떨어질 자궁 내막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생리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출산 후에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그 모유 수유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유직 분비 호르몬이라고. 이 호르몬도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생리량이 그때 많이 변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생리를 몇 번 겪고 나면 보통은 출산 이전의 증상으로 다시 출산 이전의 생리 패턴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생리를 계속 했는데도 뭔가 계속 생리량이 많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자궁 근종, 자궁의 용종, 아니면 자궁 내막 증식증,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리량이 많으면 그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젊은 여성분들은 이제 호르몬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라서 일시적으로 생리량이 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한두 달 정도 좀 지켜보시고 그래도 생리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호르몬이 갑자기 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거,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젊은 여성분들한테는 갑자기 요즘에 체중이 많이 늘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그렇게 해도 갑자기 생리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생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는 뭐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니면 생활 환경이 변하거나 이런 많은 원인들이 다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리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지켜보시라는 거고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면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죠. 그 몇 년 전에 생리대 파동이라고 되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저도 그 결과를 되게 관심 있게 봤었는데 어쨌든 식약처의 결과는 큰 이상은 없다. 크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생리대를 막 가려서 쓰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젊은 분들이 생리컵을 쓰시거나 면 생리대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화학 물질이 있는 것보다는 이제 면 생리대 이런 걸 쓰시면 훨씬 생리통이나 생리양이나 이런 호르몬 관련된 질환은 덜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그렇긴 한데 뭐 면이라고 해서 다 좋고 누구한테나 맞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점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써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는 큰 차이는 없어요. 보통은 본인 생활 습관, 본인이 더 편하신 걸 쓰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어쨌든 성분은 두 가지, 그러니까 납작하게 돼 있는 거나 뭐 패드형이나 탐폰형이나 다 비슷한 성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는데 탐폰형을 쓰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본인이 넣었는지 뺐는지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넣었는데 넣었는지 모르고 또 넣게 되면 이제 그 안에 남아있는 원래 안 나있던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악취도 심해지고 그래서 굉장히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넣은지 안 넣은지 기억이 안 나서 일부러 확인하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쓸 때는 좀 주의해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많이 완화되죠. 되죠. 호르몬제는 생리통도 많이 줄여주고요. 생리양 자체도 줄여주고 불규칙한 생리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호르몬 약제가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쓰이기도 해요. 초경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 생리통이 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생리 때만 되면 나는 양호실에 가서 누워 있어야 돼. 생리 때만 되면 응급실에 한 번씩 가야 돼.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진통제를 먹으면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호르몬을 먹고 이제 근본적으로 생리통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진통제는 말 그대로 통증만 약간 없애는 거예요. 그 당시만.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임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힘드시면 호르몬제를 복용을 추천드립니다. 생리할 때 그렇게 어지러울 정도까지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은 꼭 혈액 검사로 빈혈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 일시적으로 잠깐 생겼던 거는 상관없는데 진짜 빈혈이 있는 분이라면 그 철분제 보충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빈혈은 서서히 오랫동안 생리를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빈혈은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몸이 서서히 거기에 빈혈에 익숙해지고 그 와중에 이제 심장이나 이런 데는 이런 다른 장기는 계속 무리를 하게 되고 점점 심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병원에 가셔야 돼요. 요즘에 젊은 분들 중에 오시는 분 중에 생리가 한두 번 없으면 조기 폐경이 아닌가. 조기 폐경이라는 게 이제 현대 화학 물질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게 아무래도 좀 많아지다 보니까 매스컴에도 얘기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생리가 한두 번 건너뛰면 내가 조기 폐경이 아닐까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르몬의 그 일시적인 변화로 생리가 한두 번 없는 것 정도는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걱정이 되고 하면 그때는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난소 나이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흔히 난소 나이 검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난소 기능을 보는 검사예요. 그것도 혈액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확인하면 이제 조기 폐경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생리가 없는 분들은 걱정이 되시면 호르몬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